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부산의 한 택시기사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화당 있던 자리로 가주세요. 뒷좌석 여인의 목소리에 강세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진 아내와 너무나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향수 냄새, 말투, 심지어 가지고 있던 물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지만 정작 그녀는 세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부산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꺼지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마지막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드는 시간이었죠. 강세진은 핸들을 꽉 잡고 미화당 추모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의식이었어요. 지윤아, 미안해. 세진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아내는 백화점에서 결혼 10주년 기념품을 고르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진이 늦지만 않았다면, 그날 함께 갔다면 달라졌을 텐데요. 새벽 2시, 세진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밤새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딸 소은과도 소원해진 지 오래였고 혼자 사는 해운대 원룸의 월세도 밀려 있었죠. 무료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던 그때 기장 방향에서 손을 흔드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룸미러로 본 그녀의 옆모습에 세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익숙한 향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어디로 모실까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근처요. 미화당 있던 자리로 가주세요. 그 순간 세진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미화당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룸미러에 비친 여인의 얼굴이었죠. 10년 전 그날 이후로 꿈에서만 보던 그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처음 가보시는 곳인가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여인의 목소리도 지윤과 똑같았습니다. 세진은 자신이 환각을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요. 10년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탓에 비슷한 사람만 봐도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향수 냄새까지 똑같다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부산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의 가로등이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며 여인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비추었어요. 볼 때마다 세진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죠. 정말 지윤일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지윤은 10년 전 그날 미화당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미화당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 여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추모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여기가 맞나요? 네, 예전에 미화당 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세진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지윤이었죠. 추모공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세진은 미터기를 내리며 요금을 알려주었지만 마음은 온통 뒷좌석의 여인에게 쏠려 있었어요. 지윤이 지갑을 꺼내려다 작은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딸랑딸랑. 작은 오르골이 차 바닥에서 구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오르골은 결혼 10주년을 맞아 지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앤틱한 디자인의 작은 발레리나가 돌아가며 에델바이스 멜로디를 연주하는 오르골이었죠. 아, 죄송해요. 지윤이 서둘러 오르골을 주우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세진의 시선이 그녀의 왼손 약지에 머물렀어요. 하얀 금으로 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세진이 지윤과의 결혼을 약속하며 끼워주었던 반지였죠. 이상해요. 지윤이 오르골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보면 누군가 생각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세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혹시 한지윤 씨 아니세요?
세진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당황과 혼란이 교차했죠. 지수예요. 김지수.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지윤의 대답에 세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으니까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한지윤이라는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제 이름은 김지수고 아버지와 함께 기장에서 살고 있어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오르골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마치 놓기 싫어하는 것처럼요. 세진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낡은 명함이었지만 연락처는 또렷이 적혀 있었죠.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거나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지윤이 명함을 받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왜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죄송하지만 전 정말 김지수예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지윤이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추모비 앞에 서서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세진은 차 안에서 지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선, 심지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윤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윤이 사라진 후에도 세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자신을 모른다니요. 이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세진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세진은 명함을 쥔 지윤의 손을 떠올리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분명 연락이 올 거라고,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죠. 기장군의 작은 철물점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춘식이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40년간 이 일을 해온 숙련된 기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지수가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상에 차려놓았습니다. 김춘식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지난 9년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죠. 아내와 딸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지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지수야, 어젯밤에 또 잠꼬대했구나. 춘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수의 잠꼬대가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가끔 의미 없는 중얼거림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특정한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었죠. 그래요? 무슨 말을 했나요? 지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세진 씨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더라. 누군지 아니? 춘식의 질문에 지수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택시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 남자가 자신을 한지윤이라고 부르며 간절하게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죠. 모르겠어요. 그냥 꿈인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특정한 향수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만질 때면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춘식은 지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9년 동안 함께 지내며 지수의 모든 변화를 지켜봐온 그였어요. 지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지수야, 혹시 며칠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니?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거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지수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춘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9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후가 되자 철물점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계산을 도와주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춘식의 눈에는 지수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자꾸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갑자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수야, 병원에 가보자. 요즘 너무 이상해. 춘식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지수 자신도 자신의 변화가 무서웠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엄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만난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사람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까요? 세진 씨. 지수가 무의식 중에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움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요. 세진은 그날 이후 택시 운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온통 지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매일 밤 기장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녀를 찾아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지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죠. 정말 지훈이 맞을까? 세진은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10년간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르골과 반지, 그리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했어요.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증거들이었죠. 사흘째 되는 날, 세진은 기장군 시장 근처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장 상인들에게 지수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키가 160 정도 되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여자분 못 보셨나요? 김지수라고 하는데. 아, 춘식이 아저씨 딸 말하는 거야? 철물점 지수. 한 상인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세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철물점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직진으로 200m 정도 가면 파란 간판 있는 데가 김춘식 철물점이야. 지수가 거기서 도와주고 있어. 세진은 상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파란 간판에 춘식 철물점이라고 적힌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수가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정말 지훈이다. 세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녀는 자신의 아내 한지훈이었어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지만 웃는 모습이나 손짓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세진은 용기를 내어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세진을 본 순간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여기까지?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그 남자 생각이 났는데 정말로 나타나다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쪽에서 김춘식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남자는 세진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수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세진이라고 합니다. 세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춘식은 세진의 명함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택시기사시군요. 무슨 일로 저희 가게까지? 사실은 지수 씨와 관련된 일로 왔습니다. 세진의 말에 춘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지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신지요? 춘식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9년 동안 지수를 보호해온 그였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못마땅했죠. 지수 씨의 본명은 한지윤입니다. 제 아내예요. 세진의 폭탄 선언에 철물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지수는 가슴을 누르며 힘들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수는 9년 전부터 제 딸이었습니다. 춘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년 전에 어떻게 만나셨나요? 지수 씨가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진의 질문에 춘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수가 무연고자 병동에 있을 때의 일을 떠올렸거든요.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지수는 저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춘식을 불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진을 보고 있으니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철물점에서의 만남 이후 지수의 상태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수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어요. 잠들 때마다 파편적인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장면, 그리고 무너지는 건물과 비명 소리까지. 지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세진의 목소리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식은 지수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거든요. 지수야, 병원에 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춘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지수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지수를 돌봐온 의사였어요. 9년 동안 정기검진을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급작스러운 증상은 처음이었죠.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강한 감정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의사가 지수의 상태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전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춘식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뇌 촬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억 관련 부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뇌 영상상 기억 관련 부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개선이 보여요. 의사의 설명에 지수와 춘식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럼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인가요? 춘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감정적 자극이 뇌의 회복을 촉진한 것 같아요. 다만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혼란이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의 평평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와 춘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춘식은 지수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지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과 현재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날 밤 지수는 춘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를 한지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내라고 했어요.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고 싶니? 춘식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은 숨겨야 했어요. 무서워요, 아버지.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춘식은 그런 지수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지수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소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딸과는 1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소은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세진도 알고 있었죠. 소은은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으로 할머니 집에서 통학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었죠. 소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세진이 소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은은 뜸을 들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을 쓰는 딸의 목소리가 세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얘기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바쁜데요. 전화로 하세요. 소은의 거절에 세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엄마 이야기야. 그 한마디에 소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입에서 엄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었죠. 1시간 후에 나갈게요. 소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녀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세진은 그런 딸의 모습조차 반가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을까요? 엄마를 찾았다. 세진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소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10년 전에 살아있어.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어. 세진의 말에 소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엄마가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살아있다니요. 아빠, 정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소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차갑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확실해. 얼굴도 똑같고 엄마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세진이 지수와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르골과 반지, 그리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말했죠. 그럼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소은의 질문에 세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상실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기억을 잃었어.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소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만에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 세진과 소은은 기장군으로 향했습니다. 소은은 긴장한 나머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엄마일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철물점 앞에 도착했을 때 지수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차 창문 너머로 지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어릴 때 기억 속의 엄마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엄마. 소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지수의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사랑이 밀려왔거든요. 이상해요. 지수가 가슴을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수와 소은의 첫 만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소은을 끌어안았고 소은은 그 품에서 어릴 적 엄마의 온기를 느꼈죠. 하지만 확신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진, 소은, 지수 세 사람은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춘식도 함께 왔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지수를 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김지수 씨는 강세진 씨의 배우자이고 강소은 씨의 생모가 맞습니다. 그 순간 소은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예요. 세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10년간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과학적으로는 증명됐지만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세진과 소은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 나온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지수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지수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것 같았죠. 아버지. 지수가 춘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동안 자신을 딸처럼 돌봐준 춘식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9년 동안 아버지가 제 전부였어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수의 말에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진 씨와 소은이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와요.
세진과 소은은 조용히 지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요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수가 스스로 선택해야 했죠. 춘식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지수에게는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수야,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아버지는 괜찮다. 춘식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세진 씨도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소은이도 엄마가 필요할 나이잖아. 춘식의 말에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너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너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춘식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9년 동안 딸처럼 사랑했지만 이제 보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지수는 춘식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9년간의 추억들, 고마웠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까지 모든 것을 나눴죠.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도 저희 가족이니까요. 지수의 말에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세진과 소은을 따라 나섰습니다. 춘식은 철물점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지수가 차에 타기 전에 춘식을 꼭 안아주었죠. 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춘식의 축복을 받으며 지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수는 세진과 소은과 함께 해운대의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집안 곳곳에 놓인 예전 사진들, 지훈이 쓰던 물건들, 그리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 지수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은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지수를 대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대하듯 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성애 앞에서 소은의 마음도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소은이 지수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물었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지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소은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어릴 적 기억과 겹쳐 보였어요. 세진은 지수와 함께 있을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억지로 기억을 되찾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기로 했죠. 주말마다 부산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 건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세진은 이곳이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였다는 걸 기억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새로운 일상에는 춘식도 함께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춘식이 해운대 집을 찾아왔어요. 지수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고 소은과 바둑을 두며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 다음 주에는 저희가 기장에 놀러 갈게요. 소은이 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소은은 춘식을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춘식도 뒤늦게 생긴 손녀를 무척 귀여워했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진과 소은, 그리고 춘식과 함께하는 현재가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이듬해 3월 22일 미화당 사고 1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세진이 혼자서 찾던 그 자리에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서 있었죠. 추모비 앞에서 세진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11년 전의 그날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의 행복을 지켜달라고요. 지수는 그런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은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새로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지수의 말에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진의 말에 소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소은이 춘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을 잃고 절망했던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였죠.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11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상실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네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확장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죠. 지수는 세진의 어깨에 기대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과거의 기억보다는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 소중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